안녕하세요. 대업에서 조선부터 방산 또 에너지 관련된 업종을 담당하는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은 삼성중공업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삼성중공업은 좀 좋지 않은 흐름세를 보여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순차적으로 말씀드릴 예정에 있으니까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수급적인 측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상 연기금과 사모펀드에서 강한 이탈세가 나와주었는데 제가 지난 영상들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최근 들어 삼성중공업의 기조가 좋기 때문에 연기금과 사모펀드에서 이 매도 물량을 좀 강하게 찍어주면서 이 개인의 매도세를 유발할 확률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아직까지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다. 자,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일단 수급적인 측면을 먼저 좀 체킹을 해보면 이 금일 같은 경우 사모펀드에서는 전일과 비교했을 때 한 7배 가량 더 높은 매도 물량이 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기금 같은 경우에도 한 6배 이상의 매도 물량이 출현을 해줬고 최근에 기관도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기관에서의 매도 물량도 15배 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사실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도 시장의 복귀를 진행을 하실 때 수급적인 측면으로 다 체크를 하시는 거 저도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매도 물량이 강하게 찍히면 당연히 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공포감이 조성이 되면서 이 매도세가 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개인의 매도 물량이 강하게 찍히는 그 시점에서 이 재차 주가가 이 강한 상승 모멘텀이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뭐 지난 영상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 49인 이하 집단인 이 사모펀드의 매집세가 들어올 때 이 강한 시그널로 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11월 대선을 앞두고 이 전쟁 리스크가 부각이 되고 또 미국이 중국을 제재한다라는 이슈가 나와줄 때 강한 매집세가 나와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러한 관점이 유효한 상황이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수급적인 측면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슈가 존재를 합니다. SK운의 한국형 화물창이죠. 자, 이 부분이 LNG 운반선들이 결국 이 폐선 수준을 밟을 것이다라는 이슈가 나와졌는데 이 삼성중공업도 여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이야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가격적인 측면이죠. 이 차트의 흐름세를 통해서 앞으로 방향성까지 이 제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관련된 이야기 가져왔습니다. 금일 주가가 하락한 데 있어서 수급적인 측면도 당연히 적용이 되겠지만 이 글로벌적인 정세 이슈가 존재를 했습니다. 이 토니 블링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미국 국무장관이죠. 자, 이 사람이 이 가자 지구 라파에 대한 이스라엘 공세를 막고 휴전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중동에 대한 리스크가 완화가 되면서 이 부분이 국제유가를 하락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자,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예정에 있긴 하지만 이 결국에는 국제유가가 하락하게 되면 삼성중공업 주가에는 악재로 작용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금일 주가의 하락세를 야기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뭐 한국형 화물창 관련된 내용인데 이 결국에 SK해운의 한국형 화물창 적용, 이 LNG 운반선들이 이 결국 폐선 수준을 밟았다. 이렇게 핵심적으로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이 설계 결함이 존재를 했었죠. 지난 이슈들부터 추적을 해왔을 때 이 설계 결함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었었고 또 보냉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서 이 배를 받아주는 항구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주요 가스 수출국인 이 호주에서는 관련 문제를 또 해결하기 전까지 입항을 거절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중동 국가도 중요한데 중동 국가 역시 입항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진퇴양난인 상황이다. 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지난 영상들을 통해서도 서로 소통을 했지만 여러분들과 이 가스 공사에 책임이 좀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부분은 세금까지 이어지는 문제인데 좀 답답하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소송에 대한 돈이 환입금으로 변환이 되면 결국엔 삼성중공업의 실적에는 이 개선세를 야기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기다리면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영상에서 다룬 내용이긴 하지만 이 친환경 선박에 대한 R&D 협업 관련된 이슈가 나와 주었죠. 총 55개 과제에서 752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저탄소 선박부터 해서 하이브리드 시스템 같은 이 메탄올 추진선 위주로 전환을 할 예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 결국에 친환경화 그리고 자동화 기술을 위해서 이러한 이 정부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고, 이러한 부분이 결국에는 실적적인 부분까지 유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관련 기사 내용도 이 조선 3사도 친환경 선박을 타고 relay 흑자 전환을 하고 있다. 뭐 저가 수주 이 터널에서 탈출하고 있다. 이런 기사인데,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 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업황 자체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수주도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환율도 높은 모습이고, 그리고 이 미국이 중국을 견제한다라는 그런 이슈도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전반적으로 이 시장 자체가 조선주로 이 수급이 조금 쏠리고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 사실 11월 대선을 앞두고 이런 기사가 나와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사모펀드의 매집세가 이때 이 같이 이 기사화와 동시에 터져주면서 이 삼성중공업의 주가의 이 상승 모멘텀을 견인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증권사에서 이제 다시 변심을 해줬습니다.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삼성중공업의 목표 주가를 29% 이상 상승을 시켰고, SK증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반기부터 실적 개선세에 대한 본격화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뭐 FLNG겠죠. FLNG 단일 제품으로 봤을 때 이 삼성중공업은 이미 수주한 공사가 2개다. 그리고 수주 예정인 공사는 3개이기 때문에 2026년부터 29년까지 매년 2조 원을 넘나드는 이 매출이 전망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증권가도 보게 되면 목표 주가를 상향을 한 거죠. 사실 삼성중공업은 유통 주식 수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목표 주가를 29% 이상 상승한 것은 이 밸류 체인을 한 번 더 업시켰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FLNG 말고 지난 1월에 ZLNG가 있었죠. 이 페트로나스인데 소형 부유시 액화천연가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4월부터 본격적인 이 건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간 매출액이 6천억이 찍힐 예정이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2조 원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2.6조 2조 6천억 가량이 계속해서 이 매출이 인식이 되면 당연히 캐시플로 증가하고 실적은 우상향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영업이익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97% 이상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결국에 원자재 가격인 철광석 가격도 하락을 해주었고, 그리고 고성가만 계속해서 이 고성가에 대한 선박만 이 수주를 하니까 당연히 성과지수 상승하고 이 부분이 실적의 개선세까지 유발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자, 우리가 생각했던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가스공사 관련된 이야기인데 앞서서 제가 뭐 다 말씀을 드렸죠. 결국에는 우리는 3,900억이 환입이 될 때까지만 기다리면 된다. 그렇게 되면 뒤늦게 잘 몰랐던 사람은 이 삼성중공업 실적이 갑자기 이렇게 개선이 되었네. 이 부분을 딱 보고 또 투자를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후속적인 기사가 내용이 나오더라도 변동성이 존재하더라도 흔들림 없는 투자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실적적인 부분도 최근에 좀 동기화가 됐는데 24년 12월 달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23년과 비교했을 때 영업이익이 거의 2배가량 증가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23년 12월 같은 경우에는 당기순이익이 적자폭을 보여줬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일회성 비용이 작용을 했죠. SK 해운 소송 건수에 대한 이 비용이 작용을 했고, 또 들으신 매각 대금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받을 돈이 실적에 반영이 되지 않은 모습 때문에 이 당기순이익도 적자가 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주주총회 갔다 와서 바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자, 이 부분은 이제 바로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4년 12월 매출 영업이익 전망을 또 했을 때 이 실적이 굉장히 좋은 모습이죠. 당기순이익도 굉장히 크게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원자재 가격도 하락을 하고 성과지수도 높은 모습, 그리고 고유가에 따라서 FLNG 관련된 계약 건수가 나오게 되면 이 삼성중공업 실적적인 부분은 문제가 없지 않을까,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유지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으신 매각 대금도 2분기부터 들어오게 되면 이 부분이 다 24년 강한 실적을 견인할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자, 이 부분은 LNG인데 LNG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좀 드렸었죠. 결국에는 이 한국과 중국의 이 패권 다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조선 관련된 패권 다툼을 할 때
LNG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LNG 기술력 거의 글로벌 1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선하면 LNG 관련된 기사가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FLNG에 가려서 그렇지 LNG 계약을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LNG 운반선 15척에 대한 이 계약을 했는데 뭐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에서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 당시에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반영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이 후속적으로 기사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상대로 업황의 강세가 찾아오고 슬금슬금 조선주 주가가 상승을 해주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후속적인 기사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제가 뭐 이런 측면도 그렇고 삼성중공업 관련된 FLNG 계약 건수도 그렇고 다양한 정보를 좀 가장 빠르게 여러분에게 전달드리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캐나다 시도도 그렇고 이 페트로나스도 그렇고 FLNG 관련된 계약 건수 이 사항이 계속해서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24년 하반기에 FLNG 관련된 계약 건수 한 대가 또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IR 담당자님과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계속해서 가시화될 수 있을지 제 영상을 통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FLNG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고유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주가 하락에 대한 요인으로 수급적인 측면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가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주가도 하락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로 삼성중공업의 주가가 보라색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이 유가입니다. 이 보라색이 파란색 선을 따라가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죠. 유가가 상승할 때 삼성중공업 주가도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건데 이 사실은 유가가 단기적으로 지금 변동성은 존재를 하고 있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강하게 존재를 합니다. 일단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전쟁 이슈가 아직 해소가 안 됐죠. 그리고 수요적인 측면을 봤을 때 이따가 확인하겠지만 경제 지표가 계속해서 좋은 흐름세입니다.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유가는 상승한다. 유가가 상승하면 조선주에는 다 좋습니다. 사실 LNG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니까. 하지만 그 중에서도 FLNG 관련된 삼성중공업은 유가에 더 강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어쨌든 전쟁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 이란 옆에 뭐 이라크나 쿠웨이트 같이 대표적인 산유국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공급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고 수요적인 부분을 봤을 때도 제조업 지표가 50을 넘어주면서 경기 확장에 대한 모습을 현재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 특히 기업 경기 실사 지수도 이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계속해서 제조업 지표도 그렇고 이 소매 판매 지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결국에는 유가, 원유에 대한 수요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유가 관점을 봤을 때 이 상방에 대한 모멘텀이 아직까지 강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원달러 환율도 체킹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가격대가 1380원 가격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예, 굉장히 환율이 고공행진하는 모습인데 이 전고점 구간은 사실 2022년 정도였죠. 한 1440원의 가격대를 형성을 해줬습니다. 이 당시에는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환율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였지만 이 최근 들어서는 이제 시장의 리스크가 조금씩 반영이 되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서 이 달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니까 원달러 환율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환율이 증가하게 되면 대표적인 수혜주가 바로 조선 업종이죠. 특히 수출 관련된 업종이기 때문에 환율의 상승을 그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 이렇게 평가를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 환율도 상승하고 또 원자재 가격은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실적은 우상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그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어쨌든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소매 판매도 높게 나와주고 있고 CPI 지표도 높게 나와줬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물 건너간 게 아닌가라는 시장의 공포감이 형성이 되면서 환율이 상승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성과지수도 제가 2023년부터 조선업을 좀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데 당시랑 지금까지 이 변함없는 그대로 예상했던 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관점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 성과지수는 결국에 친환경이죠. 친환경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 고성과 선박만 수주를 하니까 성과지수는 우상향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이 성과지수가 조선업 주가의 선행지표로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결국에 주가의 우상향을 전망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특히 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이긴 하지만 선별 수주가 통했다라는 기사가 나와줬고 또 중고성과 지수도 최근에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23년부터 24년 조선 업황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당연히 신규 선박에 대한 도크가 꽉 찼습니다. 그래서 중고 선박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했고, 수요가 증가하니까 중고성가 지수도 상승을 했다. 중고성가 지수가 상승하니까 이 부분은 신조성가 지수 상승까지 유발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핵심적으로 설명드리면 성가 지수가 오르니까 이 삼성중공업 주가도 상승할 확률이 높다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철광석 가격인데 사실 최근까지 이 철광석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을 해줬죠. 제가 이 4월쯤으로 기억하는데 당시에 거의 90달러까지 근처로 갔습니다. 4월, 5월쯤으로 기억을 하는데 아니죠. 3월, 4월쯤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 당시 철강석 가격이 거의 90달러까지 근접을 하고 최근 들어서 조금 반등을 해주면서 110달러를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볼 수 있습니다. 24년 들어서 철강석 가격은 계속해서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당연히 중국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경기 회복세가 돌아와야 철강석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가격 상승도 이루어질 수 있는 구간인데 아직까지 중국 경제 회복세를 논하기는 또 시기상조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철강석 가격이 하락하면 당연히 이 부분이 원자재이기 때문에 비용의 감소 그리고 수익이 증가하면 당연히 주가도 상승할 수 있게 되겠죠. 전반적으로 업황의 강세를 이끄는 하나의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후반 가격 협상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조선사가 유리하게 끌고 간다라는 이슈가 나와주게 되면 이 부분이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야기가 되겠죠. 또 제가 주주총회 가서 후반 가격 협상 대략적인 가격을 알아왔습니다. 이 담당자님께서 삼성중공업 담당자님께서 후반 가격을 좀 8,800원의 협상을 진행할 확률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말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사항이 또 후속적으로 이 기사가 되는 거죠.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여러분께 이 삼성중공업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들 그리고 가장 좋은 정보들을 신속하게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차트의 흐름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매물대 구간은 이미 다 돌파를 해줬습니다. 제가 이 선을 그어놓고 이 매물대 구간을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전고점 구간을 마지막으로 전고점 구간을 돌파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고점 구간을 돌파를 해주고 이 구간에서 지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지지를 보여주면서 실적이 높은 모습을 보여주면 결국에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한 단계 업된 모습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특히 제가 적정 주가 관점을 구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현재 구간보다 거의 한 60% 이상 높은 구간이 바로 적정 구간입니다. 적정 주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가 상승 모멘텀은 더욱더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게 되더라도 사실 제가 이렇게 표시 드린 이 박스권 구간만 돌파를 해주면 위에 구간은 매물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하면 할수록 더 강한 상승 모멘텀을 받을 확률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향후 주가 상승 모멘텀은 결국에 정책적인 측면을 봐야 되는데 7월 8월 전당대회 전에 당연히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미국이 중국을 제재한다라는 이슈라던가 중동의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 유가 상승을 일으킬 수 있게 되고 또 반사익 관점에서 한국 조선업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게 되면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상반기에 후반 가격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간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게 되면 전반적으로 조선업 업황의 강세에 더불어서 FLNG 그리고 고유가 관련된 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한 단계 업된 밸류에이션을 기반으로 강한 주가 상승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결국에 중동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 유가가 상승하겠죠. 그러면 FLNG 관련된 삼성중공업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 이 부분이 모멘텀으로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미국이 중국을 제재한다. 이런 이슈가 나오게 되면 반사익 관점에서 또 수급이 쏠릴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는 소판 가격 협상입니다.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제가 주주총회에서 물어본 대로 이 8,800원의 후판 가격을 협상하겠다 이런 긍정적인 이슈가 나와주게 되면 이 부분도 다 공통적으로 삼성중공의 수급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되면서 강한 거래량과 함께 주가 상승 모멘텀을 발생시킬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후에 변동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영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여러분과 함께할 예정에 있으니까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금일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